학습 역량의 놀라운 발전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기타 여러 교육기관에 분산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학생들 본인 당사자들이 대상이 되니까 당연하게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공부방 같은 걸 보내게 될 때 정말로 내 아들의 또는 내 딸의 어떤 친구가 다니니까 같이 보내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이라는 곳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나가야 될 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 안에 맞춰야 될 진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클래스 안에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이 아이들을 똑같은 수준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도 그 진도로 나아가는 와중에 실제로 그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사람은 누굴까요? 강사 본인이죠. 학생들 중에는 잘하는 4%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천차만별, 자기 수준별로 뒤처지는 아이도 있고 적당히 중간 정도의 레벨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학원에 내 아이를 맡겨버리게 되면 똑같은 마찬가지의 효과밖에 못 얻는다는 거죠. 과연 내 아이가 중간 정도 레벨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다면 과연 정말로 그런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탁월한 어떤 실력이 될까요? 내 아이의 실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약점 체크를 통해서 그 가려운 부분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모르는 부분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커다란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대1이나 1대2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수업의 아주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학원은 진도 나가기 바쁘다고 했죠.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도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마치 자기가 공부를 꽤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1대1이나 1대2의 수업의 좋은 장점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학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떤 수준에 맞는 패턴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문법 같으면 문법 개념 정리는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문법 개념 정리조차 버거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는 재미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충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 학원 같은 데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그냥 진도 빼기 바쁜 거예요. 따라갈 수 없어요. 뒤처져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어떤 개념 정리에서부터 재미나게 파악한 아이들은 개념 정리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적절한 수준의 문법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어법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가 보일 수 있게 하는 큰 어떤 틀이거든요. 이 틀을 자기가 하나의 큰 지식으로 무기를 갖게 됐다라는 감정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법과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연결되냐면 독해 수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독해도 마찬가지로 그 1대1이나 1대2의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시켜보게 되고 문장 하나를 해석하게 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문법을 몰라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휘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건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좋은 예가 보통 독해의 수준은 어휘력 수준하고 상당한 그 레벨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단어 수준의 학생이 5000단어 수준에 어떤 해당되는 독해를 접근하게 된다면 전혀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근데 2000개 단어 수준에 있는 학생이 2500개나 3000개 정도의 단어량을 가지고 독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적절하게 모르는 단어 한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수업은 바로 1대1이나 1대2의 수업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독해 수준을 어휘력에 맞게 또는 문장 구조의 패턴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쪽집게처럼 잡아냄으로써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성적이 달려있는 문제고 내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이죠. 어휘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력은 천차만별.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은 아주 스피드하게 잘 외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단기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학원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다 처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외웠던 단어를 오래 지속해서 자기의 어휘 실력이 되고 그것이 독해 레벨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어휘력도 충분히 반복적으로 1대1이나 1대2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번에 10과까지 다 외웠다면 분명히 그 중에 한 70% 정도는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다시 그것을 환원시켜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고 또 유달리 잘 못 외우는 과가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그 학생의 어떤 어휘력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 향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계를 딱 들으셨을 때 문법의 개념도 1대1의 어떤 그 정확한 약점을 잡아서 개념 정리 들어가고 수준에 맞는 문법 문제를 풀면서 상승하게 된다. 독해도 마찬가지로 그 어휘력 수준과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에 맞춰서 역시 A, B, C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다. 어휘력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어 공부의 처음과 끝은 어휘로부터 시작하고 어휘로 끝날 수 있다.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1대1이나 1대2의 수업을 통해서 그것이 보완되고 약점 체크가 반복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